자, 일단은, 자, 이제 키움하고 LG 한번 볼게요. 빨리빨리 할게요. 자, 키움하고 LG다. 자, 일단은 애플롯이 나오죠. 그리고 켈리. 와, 이거는 지금 뭐 어떤, 사실 좀 루틴이 깨진 상태에서 나오는 거야. 사실 5위 간격이 좀 4일 만에 등판이잖아. 물론 진짜 오늘 경기가 내일이라는 게 없어요. LG 입장에서는. 그죠? 굉장히 중요한 입장에, 어쨌든, 최고의 카드를 냈어요. 자, 켈리가 나오는데요. 그 뭐 직전에 어떤 시리즈에서도 어쨌든 뭐 6이닝 2실점범위 승리 투수가 됐고, 물론 표면적인 내용은 조금 아쉬웠습니다. 그래도 뭐 시즌 전체적인 기록 보면 어쨌든 한국 무대에 와가지고의 커리어 하이잖아. 그리고 올 시즌 기준에 달라진 점은 이닝 소화력, 그 속에 어떤 표면적인 내용. 사실 켈리가 뭐 예년에 비해서 진짜 예년에는 진짜 좀 꾸역함이 있었거든. 올해는 이 삼진 비율이면 이런 부분, 압도적인 투구 내용도 보여주는 어떤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 켈리다. 올 시즌 상대전이요. 한 차례 무너졌어요. 딱 정규 시즌 한 차례. 그리고 이제 포스트 시즌 와가지고는 뭐 이전에 좀 안 좋았던 범위를 좀 만회했던 내용, 요 내용을 좀 보여줬던 켈리입니다. 그리고 오늘 뭐 애플롯인데, 애플롯은 분명히 뭐 꾸역감도 있고, 그죠? 물론 그 속에 호투 비율도 나름의 좀 가지고 있지만은 거의 대부분 꾸역감이고 좀 부침이 있는 경기들이 대부분이다. 그래서 뭐 중간중간에 뭐 불펜도 소화했다가 전천후로 활약을 했는데, 자, 앞선 경기도 어쨌든 나와가지고 어땠어요? 3이닝 뭐, 물론 뭐 자책점은 1점이지만, 어쨌든 4실점하고 내려갔습니다. 그죠? 어쨌든 불안 요소는 분명히 애플러스에 있다. LG가 지금 안 되는 게 어저께도 사실 안타 개수도 똑같고, 물론 뭐 한 방에 의해서 좀 결과가 좀 만들어졌지만, 어쨌든 LG도 뭐 상대적으로 그죠? 뭐 전체적인 기록적인 면도 분명히 안 밀립니다. 그리고 뭐 키움도 뭐 시리즈 전체 주긴 뭐 1차전도 내준 결과, 그리고 그 이전에 KT 이전에서도 분명히 불펜에 대한 어떤 불안 요소는 항상 안고 있었다. 물론 지금 LG가 가장 안 되는 게요. 빠따는 그래도 계속 준수하게 물고 있어요. 문제는 이 정규 시즌에 그 좋았던 이 마운드의 힘이 사실 실점 범위가 좀 더 커지고 있다는 거. 이게 좀 우려스럽다. 거기다가 뭐 선발의 어떤 평균 방어 수치도 좀 불편하다. 알겠습니다, 대표님. 알겠죠? 요런 내용 좀 보여주고 있다. 요 경기는 참 켈리가 온전한 상태였던, 사실 뭐 4일 만에 등판이에요. 투수는 개개인만의 어떤 루틴이 있고 예민한 친구들은 그죠? 그런 거에 진짜 예민하게 보는데, 그 부분이 조금은 찝찝해요. 찝찝하고, 직전 경기도 6이닝 20점 피칭을 했지만, 그 속에 또 표면적인 내용은 아쿠안트를 삼진으로 잡은 게 없어. 그 부분이 눈에 띄더라고. 그 시즌 전체적으로 내용을 보면 삼진 비율도 꽤나 좋고, 그죠? 근데 아웃카운트를 대부분 뭐 이 삼진으로는 못 잡았다, 요런데요. 알겠죠? 모나코 했지. 모나코 했지. 자, 가스하고 모비스다. 자, 가스하고 모비스다. 일단은 지금 뭐 팀 데이터가 좀 안 만들어져 갖고 5경기 기준으로 좀 봤어요. 봤는데 어쨌든 높이하고 외곽에서의 어떤 야투율은 분명히 확실히 모비스가 낫더라고. 지금 가스가 안 되는 게 뭐냐면, 이대성하고 은도의 이 두 친구 말고는 어쨌든 뭐 좀 해주는 애들, 뭐 전현우나 이대현은 한 번씩 해주지만은 못 해주고 있다. 받쳐주지. 그러니까 그만큼 우전도가 높아요. 대성이가 처지포 뭐 이게 안 되는 기라. 반면에 이 모비스가 좋은 강점이 어쨌든 우석이하고 돈재이는 꾸준하게 해준다. 거기다 뭐 프림이든 녹스든 둘 다 어쨌든 뭐 시간을 나눠가고 출전하는데, 그 속에 어쨌든 본인의 역할의 어떤 내용은 보여주더라. 득점을 가져야 되는 비중이나 어쨌든 높이에서도 경쟁력을 보여준다. 팀 데이터적인 범위로 보면 높이에서는 확실히 좀 더 모비스가 낫다. 물론 아직 초반이라서 보여준 게 좀 없습니다. 없는데 어쨌든 이 경기는 좀 모비스가 좀 유리한 경기는 되지 않을까. 어쨌든 지금까지 뭐 지표라든지 이런 범위가 일단은 좀 모비스고요. 최근에 그리고 객관적 상대성의 어떤 내용도 있더라고. 팀과의 어떤 대전에서 그 내용에서도 좀 더 낫고, 그리고 일단 뭐 서명진이고 한지웅도 막 한 번씩 막 그죠? 득점에 가는 데는 비중을 좀 보여주고 있다. 요거는
가스 쪽으로는 좀 못 가겠다, 솔직하게. 예, 못 가겠어요, 솔직하게.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밑에 거 한번 볼게요. 빨리 갈게. 자, LG하고, 안양이다.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안양이 어쨌든 폼이 제일 좋았잖아. 그러니까 어쨌든 직전 경기 어쨌든 결과를 내줬고, 연승이 멈췄습니다. 근데 LG는 뭐 들쑥날쑥 해도, 근데 이 상대전을 봤어요. 어쨌든 작년에 라인업의 구성원하고는 큰 차이가 없는 두 팀의 맞대결이다. 그러니까 작년 범위의 어떤 내용을 보면 항상 LG를 만났다면 어려움을 겪었어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용병의 어떤 매치업에서 지금 거의 뭐 찌약이다. 마레이하고 스펠맨, 좀 스펠맨이 여기서 관여가 참 안 되는 범위가 좀 있는 것 같아. 정말 천적에 가까운. 그러니까 이 상극이란 게 좀 있는 것 같아. 상승이 좀 안 맞고. 지금 보면 LG가 유독 안양을 존나게 잡았어요. 그리고 작년에 또 라인업의 구성에 큰 변화가 또 없는 팀들이잖아. 뭐 정성현 빠진 거. 그죠? 요것만 이것만 없잖아. 반면에 LG도 뭐 그대로잖아.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간이는 이제 쓰레기 됐다. 쓰레기 됐더라고 보니까. 차라리 윤원상이나 이승우 이런 애들이 확실히 좀 더 해줘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재도는 와 폼이 절정이더라. 어쨌든 기준이 되고요. 마레이하고. 어쨌든 뭐 이 커닝햄은 뭐 앞에도 5분 정도 소화했는데 어쨌든 메인은 어쨌든 마레이니까 그죠? 예, 근데 좀 요소 나와가지고의 어떤 퍼포먼스는 좀 없었습니다. 그 부분에는 있고. 자, 안양은 어쨌든 뭐 문성군도 예년에 비해서 분명히 득점에 관여되는 어떤 비중은 좀 높아졌더라. 물론 뭐 디펜스 범위에 좀 더 역량이 뛰어난 친구입니다. 그죠? 거기다가 일단은 뭐 변준영도 오락가락 좀 하고 어쨌든 오세근의 앞에 우리 경기도 그죠? 안양 한 개 틀렸을 때도 마지막 원샷 못 때려가지고 자유투 못 넣어가지고 그죠? 어쨌든 좀 결과가 좀 안 좋았는데 여기도 어쨌든 뭐 스펠맨이 기준이 되겠죠? 그죠? 여기서 조금 더 살아나려면 변준영이가 조금 더 올라오면 좋은데 네, 그게 안 된다. 일단 오세근은 잘해주고 있어요 지금도. 역시 기대치는 높아 보입니다. 어쨌든 요 경기는 일단 5경기 기준으로 한번 봤어요 이것도. 어쨌든 야투나 뭐 요런 범위가 분명히 높은 쪽은 분명히 안양이었습니다. 근데 이 상대전의 어떤 내용이죠. 분명히 작년에 어떤 라인업의 구성원은 큰 변화가 없다. 오노바는 진짜 못 가겠어요. 왜냐하면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드니가 성향 자체가 좀 바뀌었더라고. 그래서 막 1점차 범위, 좀 지키는 거 디펜스도 되고, 요런 범위가 있기 때문에, 와, 오버가기가 좀 후달리던데. 물론 뉴캐슬을 보면요, 성향을 보면 딱 오바빌이야. 뉴캐슬을 보면. 예년에 뉴캐슬하고 시드니면 그냥 오바야, 그냥. 근데 웨스트 시드니가 성향이, 야, 보시면 알겠지만 내가 뭐 있는 그대로 얘기하잖아. 뭐 내 생각대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데이터가 거짓말을 하나, 수치가. 그죠? 근데, 만약에 굳이 진짜 온오바 간다. 패스 구간이지만, 그렇다고 언더는 못 가겠다. 이 호주 리그의 어떤, 그죠? 그 느낌은 있어요. 간다면 또 가야지. 오늘은 없지, 오늘 좀 보자. 있어, 핸디캡도 표에. 알겠죠? 자, 굳이 간다면 나는 안 가지. 패스 구간이라니까. 그래, 내가 얘기하는 거잖아. 어려 보인다고. 당연하지. LG 키움? LG 키움은 뭐 LG 쪽으로 좀 봐야지. LG 쪽으로 보는데, 근데 찝찝함은 좀 있다. 뭐 없지 않아 있고, 일단 둘 다 어쨌든 이 불펜에서 특히 선발진 어쨌든 중심을 잡아줘야 하는 켈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진짜 막 바짝 해야 된다. 알겠죠? 자, 현키하고 대한항공이다. 현키하고 대한항공이다. 자, 현키하고 대한항공인데, 요 경기는 진짜 좀 어렵다. 어쨌든 뭐 시즌 전에 뭐 전문가들 뭐 요런 내용을 보면, 좀 우승 후보잖아. 뭐 좀 더 우위를 보일 거라고 예상되는 대한항공이고. 근데 현캐도 라인업의 구성원을 보면요.
결코 나쁘지가 않습니다. 근데 확실한 차이는 있더라고. 진짜 범실이 없는 팀이 대한항공이야. 근데 범실이 많잖아, 현캐는. 뭔가 디테일함, 이런 범위. 그리고 높이의 어떤 강점. 와, 김규민은 앞에 날라다니더라. 물론 뭐 높이도 사실 현캐도 뒤지진 않아요. 박상하고 최민호도 나쁘지 않아. 그죠? 근데 일단은 범실이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공격 성공률도 높고, 일단은 뭐 허수봉 대 정지석, 이 매치업도 진짜 볼만하잖아. 그러니까 용병은 일단은 링컨이 좀 더 좋을 듯 해요. 그러니까 뭐 작년에도 링컨 아니면 물론 비중은 좀 더 높았고, 임동혁이나 둘이 나왔는데 일단은 뭐 자원들도 각성석하고 얼마나 좋노? 대한항공. 굉장히 밸런스가 좋아. 무시 못한다. 간헐적으로 사실 개개인했던 선수들 보면 뭐 정지석이 특히 항상 공격 성공률이 높았는데 딱 그날 범실을 하고 부진한 내용을 좀 보였다가도 또 그 세트가 끝나면 그 다음 세트는 또 날라다닌다. 막 이렇게 막 큰 기복이 있는 친구가 아니야. 자, 물론 뭐 현캐를 무시해서는 안 돼요. 진짜 나는 나이들이 진짜 좋다고 봅니다. 근데 앞에도 봤지만 그 누구 이름 뭐였노? 뭐 이원종이가 누구? 명간이가 지금 아파가지고 못 나오니까 우리 언제 먹었노 이거 14배 11배짜리 저거 먹었잖아. 저때 우리 삼성화재하고 저 현대캐피탈 우리가 현대캐피탈 응원하면서 봤는데 토수가 아니 속공 토수는 존나게 좋아. 진짜 거짓말하고 좋아. 좌우로 치는데 전부 뒤로 간다. 그게 좀 개선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개선이 안 되면 힘들어 보인다. 명간이가 좀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근데 지금 뭐 부상으로 못 나온다 보니까 그리고 일단은 뭐 올레올이 사실 이런 범위도 있어요. 반면에 토수발이 안 맞은 부분도 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사실 억지로 뒤로 땡겨갖고 치고 그러다 보니까 뭐 정타가 나오나 좀 그런 범위는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기는 나는 진짜 너무 어렵다. 엔침에 나는 대한항공 핸승으로 좀 봤어. 뭐 자연스럽게 언더로 봤지. 근데 다시 한번 생각을 했거든. 이게 만약에 진짜 한 세트가, 그리고 우리 카드였죠. 우리 카드였나? KB였네. KB전도 한 세트를 내줬잖아. 물론 뭐 세트별로 진짜 큰 차이를 보였던 경기도 있어요. 한 41점밖에 못 냈던 세트. 그 내용을 좀 보이면서 3대1로 이겼고, 한 세트가 조금 부진한 내용이었고, 자, 어쨌든 요 경기는 일단은 좀 패스로. 어저께도 보면, 배구 때문에 조지다가, 어제였나? 어제 뭐 축구, 서울 무마 축구, 야구 2경기 전부 핸승으로 다 맞추면 많어. 그리고 동부까지 4경기 그래 다 맞췄는데, 배구에서 쓰가갖고, 배구에서 다 조집부다가. 어저께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조합이 중요한 게, 배구는 배구끼리 묶어야 돼. 보니까. 배구끼리만 묶고 이 축구하고 다 짠짜게 했으면 딱 들어오는 건데 배구를 쳐 낀가가 어제 또 일부에서 또 한 조합은 또 스근하게 들어올 수 있었는데 자, 어쨌든 요 내용이고 자 어쨌든 올 시즌도 보니까 직전 경기도 대한항공은 이제 범실이 없다. 그러니까 커업대회에서도 8월달에 있었던 커업대회 3경기인가 요 경기에서도 범실이 확실히 차이 나더라. 그 옥전은 사람 아니다. 우리나라 이제 이거 옥전은 이제 그냥 포기다. 얘기들 알겠지? 옥전은 포기다. 자, 페퍼하고 현근이다. 이거는 뭐 차이가 커요. 사실. 그냥 이거는 뭐 셧아웃 될 가능성은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근데 배당이 굉장히 아쉽죠. 섭섭하고 그죠? 그래서 좀 배당을 좀 물고 있는 오너바를 한번 선택 범위를 준다고 가정하에 본다면 지금 1.28이야 형님. 더 떨어졌구나. 일단 129점이잖아. 그지? 근데 지금 보면 현건이 앞에 경기가 어떻게 됐냐면 도공과의 매치업에서도 세트당
14점 골이 나오더라고. 근데 오늘 페퍼잖아. 도공도 씨야 그렇게 잡아 돌리는데, 그죠? 앞에 또 이 페퍼 입장에서는 또 누구였나? 저 기업이었지. 아, 훈국이었나? 훈국이었지. 요 경기에서도 세트별로 보면 10점 차가 나. 10점 이상 차. 그렇게 계산해보면 40점, 세트당 40점 계산해도 120점이잖아. 거기다 뭐 좀 선전하면 뭐 10점대 후반 간다고 생각하면. 그래도 좀 어쨌든 뭐 국내 오즈들이 좀 비상해요. 이 기준 좀 잡는 건 진짜 오묘하게 잘 잡지. 맞지? 좀 후달리긴 한데, 그래도 오노바를 접근한다면 언더가 일단 보여준 뉘앙스상 언더의 도전 가치가 좀 더 높지 않겠나. 알겠죠? 그 뻘짓도 뭐 상대 뻘짓 나름의 또 틀리겠지. 일단은 뭐 야스민도 있고 그대로 다 남아 있어요. 뭐 누구야 뭐 정지훈이 하고 그 누가 황미경이 하고 저 야스민도 남아 있고 좋아요. 여기도 어쨌든 그죠? 안 가야지. 그러니까 그거 갈 바에 차라리 부주급으로 그냥 배당 물고 있는 거 그냥 오노바로 제끼 갖고 들어가든가 아니면 패스하든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한번 봅시다. 자, 브레멘하고 베를린이다. 자, 베를린이란다. 헤르타 베를린이다. 자, 일단은 뭐, 브레멘 같은 경우는 어때요? 브레멘 같은 경우는 어때? 일단은 퍼포먼스는 나쁘지 않았고, 공수 밸런스가 좋았죠. 근데 여기에 문제점은 뭐냐면, 풀클로그 빼고는 해줄 애가 없다. 의존도가 굉장히 높아요. 풀크한테 풀크가 안 해주면 안 돼. 팀에 어쨌든 득점에 관여되는 비중이 굉장히 높다. 팀 내에서 어쨌든 8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골은 지가 다 넣었다고 보면 된다. 그리고 굉장히 유연하게 경기하죠. 디펜스도 되고. 근데 최근에 어쨌든 조금은 결과물이 좀 좋지 못합니다. 그죠? 밸런스는 좋아. 그리고 헤르타 베를린은 일단은 뭐 작년에 보면 진짜 내용이 안 좋았거든요. 특히 디펜스. 디펜스가 안 좋았습니다. 근데 올해는 진짜 달라졌어. 내용이 좋아요. 작년하고 분명히 틀립니다. 작년에 진짜 그 막 쓰도 못한 것들 뭐 벨포디나 이런 아들 있지. 피용택이나 이런 아들 다 쪼가 보냈다가. 어쨌든 작년에 좀 뉘앙스가 좋았던 젤케는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요베티치도 사실 좀 유리몸이잖아. 근데 올 시즌 어쨌든 좀 출장 기록은 좀 하더라고. 요런 내용은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경기 일단은 브레멘이 좀 반등된 내용은 나올 가능성 여지도 있지만은 헤르타 베를린도 와 나쁘지 않다. 여러 팀 가야 되죠. 물론 홈콜의 영향이 다분한 친구들은 맞아요. 그리고 개막전에 나는 기억하거든. 어쨌든 베를린 더비 유니온과의 대전에서 그냥 따였다고. 역시나 올해도 힘들겠다 이랬는데 그 이후에 반등 대용을 보여주는데 와 너무 좋아요. 헤르타 베를린이 결코 무시할 수 없습니다. 무시할 수 없어요. 어쨌든 요 경기 참 일단 무라는 수치는 좀 있지 않을까. 무라는 수치. 근데 뭐 이 경기 자체가 물론 뭐 브레멘의 어떤 성향을 좀 유연하게 경기하는 성향을 좀 보면 진짜 이 뭐 무라는 수치가 만들어질 그림의 어떤 성향이긴 해요. 근데 헤르타 베를린을 또 보면 또 그렇지 않아. 참 이 경기 일단은 햄무 요 조건의 어떤 근사치 아닐까. 요런 생각이 듭니다. 요 어떤 무나 햄무 요 조건의 어떤 내용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알겠죠? 자, 마요르카하고 에스파뇰 요것도 참 일단은 나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에스파뇰은 좀 밀리는 형국의 경기를 많이 했어요. 물론 결과를 얻어냅니다. 그렇다고 뭐 디펜스가 좋은 팀이다 이런 느낌은 없어. 다만 수치 대비 골을 넣고요. 좀 골을 넣고 그 다음에 또 뭐랄까 좀 지키는 그러니까 지키는 것도 상대의 수치를 제어하는 게 아니고 수치를 좀 많이 내줘요. 요런 내용 좀 가지고 있는 에스파뇰. 근데 오늘 호셀루가 없다고는 하는데
일단은 오늘 나올 것 같아요. 불투명이에요. 내가 볼 적에는 나올 것 같아. 호셀로가 어쨌든 기준이 되잖아. 그죠? 브레이드 웨이트도 있는데, 브레이드 웨이트도 일단은 뭐, 바셀에서 진짜 잘 나온 것 같아. 어쨌든 이 친구도 득점에 가야 되는 비중은 크고, 그 기존에 푸아도나 뭐, 비달이나 이런 친구들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요르카는 일단은, 누구야, 누구, 강인이하고 어쨌든 다니엘 로드리게스, 그 다음에 무리키가 어쨌든 기준이 되겠죠. 올해는 좀 앙헬의 비중은 좀 떨어져요. 작년에 어쨌든 뭐 지금 비아네알 뭐 가했지만 원소로 뛰면 갔던 니뇨의 어떤 활약도가 진짜 좋았거든. 물론 뭐 쿠보도 아쉽게 다시 뭐 원소로 뛰면 다 돌아갔는데 일단 올 시즌 마요르카가요 밀리지가 않아요. 특히 홈콜에서도 바셀을 좀 봐봐라. 1대0으로 아쉽게 졌지만 내용에서는 절대 안 밀렸다. 수치적으로 점유만 뺏겼지 수치적으로는 오히려 좀 더 우세속 경기를 했어요. 알겠죠? 그리고 또 누구야 베티스였나? 베티스니까 그 정도 우세속 경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밀리지 않는 경기를 하고 있는 마요르카다. 그리고 지키는 범위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개막전부터 나왔었잖아. 그죠? 개막전부터. 뭐 상대가 빌바오 홈콜 얼마나 무섭노. 그죠? 그 내용에서 그걸 버티는 내용을 보여줬던 마요르카다. 그러니까 버티는 거 되고 유연하게. 근데 밀리지가 않더라 진짜. 그러니까 요 경기는 좀 마요르카 쪽으로 좀 생각해요. 좀 더. 그러니까 위의 경기보다는 좀 더 승패로 갈린다고 하면 좀 홈콜의 마요르카가 좀 더 브레멘보다는 좀 더 좋아 보입니다 사실. 알겠죠? 내용을 보자면 뭐 브레멘도 무시 못하는데 일단은 현 시점에서는 조금 페이스가 떨어지는 형국이잖아. 그죠? 자, 요 내용이고. 자, 그 다음에 랑스하고 트루즈. 요 경기 고민 존나 했거든. 와, 랑스는 이제 진짜 씹어 먹더라. 일단은 작년 같은 경우 칼리무엔토하고 소토카의 케미가 좋았어. 근데 칼리무엔트는 임대 신분이었고 파리로 갔죠. 파리에서 또 요번에 임대돼가고 렌으로 갔잖아.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 비테스에서 에이스였죠. 뭐 벨기에 국대이기도 합니다. 오펜다를 영입해가지고 소톡하고 케미가 막 칼리무엔트 저리 가라다. 그러니까 기존에 어쨌든 뭐 B클럽에 사실 많은 오피셜이 있었지만 팀과의 어떤 의리를 생겼고 어쨌든 남아있는 이 포파나 너무 좋죠. 그 다음에 단소도 눈에 띄는 활약들을 보고 그리고 전방에서도 웨슬리하고 소토카 그 다음에 오펜다 존나게 무섭다. 그리고 실적으로 보면 릴이고 렌이고 리옹이고 특히 리옹은 가지고 놀았다. 랑스가 직전에 또 마르세유전이었죠. 이 경기도 원정인데도 불구하고 우세적 경기를 했어요. 결과도 1대0으로 얻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 랑스다. 투르즈도 어쨌든 최근에 무패 행진입니다. 그죠? 근데 그 속의 내용을 보면 랑스는 무조건 우위수 경기해요. 그 수치의 차이도 보여주는 팀입니다. 그리고 나는 가까운 예로 나는 뭘 어떻게 느꼈냐면 랑스가 퇴장 변수로 인해서 한 명이 부족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오히려 좀 11명 싸우는 팀보다 더 점유율을 가져가고 수치를 높였고 끝끝내 무를 쳤다. 근데 선취골 먼저 뺏겼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랑스다. 현 시점에. 자 반대로 투르즈 같은 경우는 일단 최근에 뭐 일단 눈에 띄는 자원은 보이진 않아요. 요소 이제 뭐 득점 분포도도 다양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물론 뭐 개개인의 어떤 역량 지금 현재까지 눈에 띄는 친구들은 없어요. 대부분 다 득보조이고 올 시즌 어쨌든 투르즈도 수년 만에 좀 올라온 것 같아. 강등 떨어지고 그 이후에 승격한 게. 자 어쨌든 투르즈 최근에 무패 행진을 달리고 있어. 근데 좀 랑뜨나 특히 내가 랑뜨 경기를 내가 쭉 지켜봤다고. 물론 선취골 나올 때까지 좋았는데 그 이후에 랑뜨가 홈골에 뭐 잘 박는 내용을 가지고 있지만 랑스만큼이나 잘 박겠나. 이 팀한테도 그냥 밸런스가 무너져. 그리고 클레르몽한테도 선취골 뺏기니까 바로 반응을 보이더라고. 그 나이는 올라오다가 막 뒤에 다 털릴 뿐. 그러니까 추가골이 나고 2대0으로 졌어요 클레르몽한테. 그래서 핸디 기준에 헨슨 그 2점차 패배 밸런스가 잘 무너지는 이 범위를 좀 봤어요. 그 범위를 봤더만
분명히 좀 불안 요소가 있다는 거. 그래서 이 경기도 랑스가 랑스 쪽으로 보되 핸디 기준점으로 본다고 하면 랑스가 전반에 골이 만들어진다고 하면 이거 핸승으로 갈 가능성은 높다. 다만 좀 버팀의 어떤 내용도 보여준 적이 있어요. 이 투르주가 그 내용 속에 좀 버티는 내용 속에 좀 결과를 얻었던 부분이 아쉽게 1점 차로 패배하는 경기가 있어. 닐전이나 저 니옹전이었나? 아 니옹전 못 갔나? 그래서 이게 후반전 이 전반 내내 그냥 버텨가지고 무로 후반을 맞이한다고 하면 한 점 차 범위였던 내용도 만들어지지 않을까. 일단 전반에 골이 나오면 핸승 나올 가능성은 좀 더 높아 보입니다. 이거는 뭐 내가 뭐 미래를 볼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뭐라 따로 언급은 못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배당이 지금 일반성으로 다가가기에는 배당이 섭섭하잖아. 그죠? 그래서 오늘 그냥 막 그냥 이런 거 짜낼 이유가 있겠나? 그죠? 짜낼 이유도 없다. 그냥 요 그냥 고배당으로 빼든가 아니면 저 위에 저 호주 경기까지 뭐 초폴 막 들어오면 땡큐고 못 들어오면 다시 또 다시 기리면 되고 못 갔지. 그때도 좀 버티는 내용 보였거든.